왜 또 놀래? 나도 좀 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우리 2차 함수로 지나가자. 자, 86쪽은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자. 뭐 이 정도는 다 기억하지? 자, 기본형 뭐 ax 제곱 꼭지점이 원점인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알고 있지? 그 다음에 표준형 꼭지점이 p, q 되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잠깐 보면 일반형에서 자 이제 자 이렇게 나오면 중학교 때는 이거 막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제발 이제는 그러지 말라 그랬지. 물론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러지 말고. 자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핵심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하는 이유도 꼭지점 알려고 하는 거거든. 안 바꾸고 알면 되는 거니까. 자, 꼭 x 제발 이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우자. 외워 이제 외워야 돼. 제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좀 그만해. 니네 할 줄 아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 없어 이제. 자, 꼭 x 마이너스 2a분의 b 제발 외우고 나는 사실 중3 애들한테도 이거 외우라 그래 그냥. 자, 마이너스 2a분의 b 제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꼭 y도 적어놨는데 꼭 y는 사실 나도 안 외우고 지금까지 살았어. 중3 때부터 지금까지 2차 함수를 내가 알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안 외우고 살았다가 이번엔 좀 알려줄까? 해서 나도 이번에 봤어. 그래서 4a 마이너스 4a분의 루트 d. 왜요? 요 d는 짝수 공식 아니고. 자, 요거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안 외우고도 수학 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외워도 상관없어. 꼭지점에 y좌표가 필요하면 x좌표 대입하면 나와.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너네 선택에 맡길게 이거는. 내가 이거 외워야 돼! 라고는 안 할 거니까 뭐 외우고 싶으면 외워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괜히 이제 사실 암기할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안 외워도 되니까 일단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적어놨다고 생각하면 돼. 뭐 또 혹시나 뭐 다른 데서는 뭐 어떤 친구가 다른 학원 다니는 애들이 뭐 이거 모르냐고 뭐 이렇게 지랄할 때 이제 너네도 나도 안다 정도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 꼭 x는 무조건이야. 꼭 x는 제발 완전 제곱식 바꾸면 안 돼. 제발. 자, 그러면 넘어가자. 인석이 초딩이요? 왜 걔를 괴롭혀? 안 그래도 신나는데. 아니 이제 그런 거지. 자, 집중. 자, 방정식과 함수. 자,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자, 이거는 뭐 고3 때까지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이 하는 개념이 사실상 이제부터는 상식이 돼야 된다. 구구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자, 방정식과 함수는 거의 똑같다라는 말로 시작할게. 자, fx라는 놈이 있는데 는 0 하면 이게 방정식이란 말이야. 네. 근데 y는 fx라고 하면 이건 또 함수인 거지. 그래서 사실상 fx라는 지금은 2차로만 얘기할게. fx라는 2차식을 가지고 는 0 하면 방정식인 거고 는 y 하면 함수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0이 y 자리에 있다는 거 보이지 결국. 반대로 뭐 y가 0 자리에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뭐냐면 이따가 다시 적겠지만 이런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y 꼴 왼쪽이랑 y 꼴 오른쪽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모든 방정식은 다 저렇게 생긴 거야. y는 왼쪽 그려보고 y는 오른쪽을 그려봤을 때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그때의 x좌표야. x좌표가 그 방정식의 근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 자, 첫 번째, 방금 본 거 그대로인데, 자, 가장 기본적인 fx 이퀄 0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요놈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y는 fx랑 y 이퀄 0을 그려가지고 교점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fx를 내가 이렇게 그렸어. 자, 근데 y 이퀄 0은 사실상 누구지? x축인 거지. 이 x축이 이제 y 이퀄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요놈의 x좌표가 이제 알파랑 베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점점점을 뺄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자, 오른쪽이 k. 그러니까 k라는 건 숫자지, 숫자, 상수. 이럴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축이랑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상관없지. y는 fx랑 y는 k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도 내가 이제 책에는 얘가 더 내려오게 그렸지만 그냥 이렇게 그릴게. 이게 fx고 y 이퀄 k는 이제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자, x축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일 때 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양쪽 전부 다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이 있을 때도 있어. 자, 이것도 일단 마찬가지야. y는 왼쪽이랑 y는 오른쪽을 그릴 거야. 자, 이거를 fx라고 해볼게. 그리고 얘를 g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요거 두 개가 되는 거고, 얘가 알파랑 베타다. 일대 저놈의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자, 그런데, 자, 지금 그래프를 지금 1, 2, 3번이 사실상 전부 다 그래프를 두 개 그린 거나 마찬가지야. x축도 하나의 그래프라고 치면. 근데 우리 x축 사실상 그래프라고 쳐 안 쳐? 안 치지. 그냥 있는 애지 얘는. 얘는 새롭게 그린 거긴 하지만 너무 편하지 그리기가. 근데 얘는 사실상 이 이차함수 두 개를 내가 그려놨는데 얘네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거 모르지 사실. 그러니까 물론 찾으려면 찾지. 막 꼭지점이랑 찾아가면서. 근데 보자마자 이 위치적인 거를 알기가 쉽진 않단 말이야. 즉 결론은 뭐냐면 그래프를 동시에 그 두 개 이상을 그릴 일이 생각보다 없어야 돼. 우리가 수학을 쉽게 풀려면 고3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면 그래프 개수도 줄여야 돼. 하나만 그려야 돼. 잠깐만.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냥 이것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따가는 딴 거 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자 그래프를 두 개 이상 그릴 일은 진짜 없어 실제로. 나중에 막 책에는 막 이상한 거 있어. 막 이게 3차 함수인데 막 여기서 막 여긴 그냥 지나가고 여긴 접하고 막 이런 거 알기 힘들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그래프는 하나만 그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만 그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여기다가 잠깐 적어보면, 자 그래프가 두 개 이상 나오는 상황이다가 되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뺀다고 생각하자. 뺀다는 건 연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이항시켰다고 생각해도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항시켰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이항시키면 저절로 f에서 g를 빼는 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연립이라고 내가 표현한 이유는 나중에 지금은 fx는 gx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와가지고 그려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연립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 뺀다, 연립한다, 이항한다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하나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이항을 시키면 fx 빼기 gx는 0이 될 거야. 자, 요 식이랑 요 식이랑 뭐가 달라? 같아. 같지. 그러면 요 놈의 근도 뭐가 돼야 돼? 알파랑 베타가 돼야 되는 거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일부러라기보다는 이 뺀 놈을 그냥 내가 hx라고 해보고 hx를 내가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그러면 지금 결국 뭐가 되냐면 hx 이꼴 0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이렇게 hx가 있다면 이꼴 0이니까 x축이랑 알파랑 베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2개 이상이 나오면 뺀다, 뭐 연립한다, 이항한다, 뭘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하나로 만든 놈을 갖다가 x축이랑 교점을 찾으면 그 근이 당연히 똑같다. 이걸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책에 오른쪽에 빨간 글씨가 보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빼기 뒤에 있는 놈이 x축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 자, 잘 봐봐. 자, 빼기 뒤에 있는 게 gx지. 그러면 처음부터도 이 노란 선이 x축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빼고 나면. 그래서 그럼 뭐가 똑같냐면 교점 위치가 당연히 똑같고 흰색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도 똑같아. 그래서 이 가운데가 밑에 있고 흰색이 양쪽이 흰색이 올라가 있고 이게 다 똑같다는 거고 얘도 사실 마찬가지야. 얘도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 노란 놈이 x축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빼기 뒤에 있는 놈이 x축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사실을 너네가 사실 내가 방금 한 얘기는 고1 때는 별로 쓸 데가 없어. 고1 때는 그냥 빼서 한다고만 생각하면 되지 막 이 상황에서 얘가 x축 역할을 하네 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부터 이런 비슷한 게 나올 때마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도와줄 일이 생겨. 막 삼각함수끼리 빼고 막 이런 걸 하게 된단 말이야. 참고로 sin x라는 놈이 이렇게 이런 함수고 뭐 코사인 x는 뭐 이런 함수랑 뭐 이것끼리 빼고 하다 보면 얘가 x축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은 굳이 그 말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 빼기 뒤에 있는 놈이 x축 역할을 한다. 이거 꼭 가지고 있어. 꼭. 지금 몇 분이야? 23분이요.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나갈게. 자, 본인이 남아야 된다 싶은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있어. 오늘은 봐주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남아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굳이 뭐 어디까지 했냐 그냥 안 물어볼게. 손 남아야 될 것 같다. 양심적으로. 자, 일단 88쪽 보자. 88쪽. 아, 그리고 복소수 부분 줬어 내가.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어제 찍었거든 혼자. 근데 한 20문제 정도였는데 한 방에 다 찍으려고 했는데 나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한 반 조금 안 되게 찍었는데 1시간이 넘었거든. 그 편집했는데도 1시간 10분인가 뭐 이럴 거야. 그래서 일단 그거를 곧 올릴 건데 그래도 내가 오늘 찍어서 2개를 올려놓고 2개를 다 보고 올래? 아니면 하나 보고 다음 주 주말에 또 하나 볼까? 하나요. 오케이. 나도 그 대답을 말해서 아, 어제 너무 피곤하더라.
12시 반까지 찍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88쪽.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 준혁아. 자, 어차피 남아야 되니까 지금은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프가 두 개면 빼라 그랬고, 뭐 연립한다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88번, 아니 88쪽에 76번 한번 가볼게. 자, 얘는 방정식의 근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시험에 뭐 이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고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함수와 방정식의 연관성을 연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 요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자, 이거 방정식의 근은 뻔하지. 음마 루트 2지. 자, 근데 그게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는 것이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생각을 해보면 y는 요놈이다. y는 요놈. 즉 얘는 x축이 되는 거지. x축이랑 얘를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을 찾자는 거야.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축까지도 일단은 해볼게. 원래는 y축을 안 좋아하지만. 자, 필요할 때만 그려야 돼, 원래 축은. 자, x제곱 마이너스 2를 그려볼 거야. 자, 딱 봐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이렇게 되는 놈인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자, 그 다음에 y 이퀄 0이면 요 x축이야. 그러면 요때 생기는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요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이고 하나는 루트 2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네. 그렇게 해서 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그냥 연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2번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얘 근은 뭐야? 0이지.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도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y 이퀄 마이너스 2를 그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만 만나는 거지. 자, 이렇게 만나는 걸 뭐 했다라고 하지? 접했다라고 하지. 자, 실근 몇 개인 거야 이거? 한 개인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 물론 이제 x좌표가 0이니까 근은 0인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접하면 중근 나와. 오케이? 자, 접하면 중근 나온다는 사실은 그냥 그 3대까지 가져가야 돼. 이건 상식적으로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마이너스 뭐라고 나왔냐? 마이너스 4라고 나왔지? 아, 그리고 이따 달려 오타 하나 있어서 그거 얘기해 줄게. 너무 중요한 건데 아무도 못 찾았어. 물론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 너네 탓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됐고 y 이퀄 마이너스 4는 이렇게 있지. 네. 만나는 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근이 0. 실근이 없어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좀 추가를 하자면, 우리 지금 함수하고 있긴 한데 지금 사실상 방정식인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을 판별을 해본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자, 근데 그래프는 실근만 나와. 허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프로도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을 한번 해본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군데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중근 말 그대로. 그러면 판별식이 0일 때 접한다야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이 없다. 그럼 근이 없다고 하면 안 돼. 뭐겠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요 현재는 x축이 아니지만 얘가 x축 역할을 할 거라 그랬지? 네. x축 역할을 하는 놈에 비해서 붕 떠 있어. 이러면 실근이 없는 거고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를 종합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이제 77번 또 가보자. 자, 요 놈이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놓고 A, B를 구하라는 거야. 자 지금 그래프에서 나온 정보는 요 두 가지밖에 없지. 자 누구랑의 교점인가? X축이랑 교점. 그러면 는 0인 거지. 0이 X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랑 4는 뭔 거야? 대칭점. 근. 그렇지. 요 놈의 근이 마이너스 2랑 4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시작할 때는 그래프도 나오고 함수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나는 결국 뭘로 풀게 될까? 방정식으로 풀게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야. 굳이 여기다가 다시 써보면 처음에는 그래프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보니까 요놈의 근이 요놈이랑 일 때 A, B를 구해라 라는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써먹으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으면 되겠지. 대입하지 말고 제발. 자, 두 분의 합은 2야. 요게 A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1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인데 요게 A분의 B야. 근데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이용을 한 다음에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는 문제 양을 2차 함수도 되게 많이 넣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책들을 보면 2차 방정식 문제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개념서들. 개념원리 같은 경우도 2차 방정식은 요만큼 있으면 2차 함수는 되게 조금밖에 없어. 그 이유가 앞에서 다 배운 거 써먹는 거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폰. 용이가 찍자. 용이가 부반지 하자. 초인이가 할래? 괜찮아요. 카메라 건들면 안 돼.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됐어? 아니, 우리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9쪽으로 가자. 자, 2차 함수랑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래. 자,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갈게. 잘 보면서 가자. 자, 그림 세 가지가 나왔어. 자, 아까 본 거랑 비슷하지? 지금은 이제 x축만 나온 거고. 그냥 그림 살짝 그냥 그릴게 여기다. 자,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인데. 자, 위치 관계라는 말은 몇 군데에서 만나냐?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x축을 그냥 길게 써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것만 그린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세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 두 군데서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붕 떠 있는 거. 아까 봤던 거랑 거의 같은 느낌인 거지. 아까는 함수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이제 뭐 x축이냐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4냐 이렇게 간 거였다면 지금은 x축이 고정돼 있고 함수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항상 방금도 얘기했지만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다. 그럼 함수에서 시작을 할 거야. 즉 교점이 몇 개인지를 봐볼게. 몇 개야? 2개. 2개, 1개, 1개.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 2개. 2개, 1개, 1개. 자, 그러면 근을 판별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
당연히 우리 판별식 생각해야겠지.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거를 책에는 안 나왔지만 아래로 볼록인 걸로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데 두 군데서 만나야 되고, 위로 볼록인데 접해야 되고, 위로 볼록인데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2차 함수와 직선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또 다른 함수라고 할게요. 직선도 1차 함수인 거니까. 자, 요것도 사실 똑같은데. 자, 일단 2차 함수와 직선 먼저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이번에는 2차 함수를 고정을 좀 시켜놓고 직선이 어떻게 지나갈 때 몇 군데서 만날 것인가를 볼 거고, 자, 이렇게 지나가면 두 군데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한 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안 만나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이 상황에서 우리 그래프 두 개를 웬만하면 그리지 말자 그랬단 말이야. 그럼 빼버리자 그랬지. 그러면 2차에서 이 직선을 빼버리면 이 직선이 x축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가 샥 이렇게 되면서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얘랑 결국 같아진 건데 이 과정이 뭐야? 연립하는 과정인 거지. 뭐 뺀다고 해도 되고 이항시킨다고 해도 되고. 즉 결론은 뭐냐면, 자, 2차 함수랑 x축 말고 다른 놈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연립을 먼저 해줘야 돼. 연립 후에 이 놈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놈은 판별식이 0이다, 얘는 0보다 작다 해버리면 되는 거야. 즉 뭔 소리냐면 연립을 해버리는 순간 그냥 다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꼭 2차랑 직선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또 다른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연립한 다음에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항상 2차 함수 문제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해줘야 되고, 함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연립해서 함수가 하나인 것처럼 바꿔주면 돼. 결국 이거네. 그러면 함수가 두 개 나오면 연립해가지고 함수 하나 있는 것처럼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방정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방정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근과계세 관계 같은 거 쓰고,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자. 90쪽. 자, 90쪽 78번은 내가 그냥 안 풀어줄게. 자, 저놈이랑 x축의 위치 관계를 그냥 판별식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든 나한테 표시를 해. 나를 째려보든 뭐 어떡하든 이렇게 기침을 하든. 자, 그 다음에 79번은 함수가 두 개 나온 거거든. 자, 이것도 그냥 안 풀게.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구하면 되는 거지. 연립하는 걸 이거를 x 플러스 k를 왼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넘기면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1 빼기 k는 0이 되는 거고, 판별식 구해서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해 안 되면 째려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80번 한번 봐보자 이제. 자, 요놈이 얘를 일단 지나고 요놈이랑 접한다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사실상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도 A, B 두 개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함수가 나왔는데 지나는 점이 나왔어.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되는 거지. 자,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뭐냐? A가 3 아니야? 7이네 미안. 7이지? 자신있게 얘기해 자신있게. 자 토요일에는 나는 항상 컨디션이 안 좋아. 왜냐면 너네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평일에는 늦게 출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런 에너지를 좀 늦게 오후부터 발산을 하는데 토요일은 너네로 치면 평소에 학교를 9시까지 가다가 갑자기 새벽 5시에 학교 가는 거랑 비슷한 상태거든. 토요일에 내가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계산 많이 틀릴 수도 있어. 물론 막 그렇다고 엄청 틀린다는 건 아니지만 또 너무 또 신뢰를 잃을까 봐 괜히 되나 싶은데. 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럼 A 구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랑 요놈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 접한대. 그럼 뭐 하면 돼? 판별식. 그렇지.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를 때려버리면 되는 거지. 자 바로 갈 건데 이항시키듯이 갈 건데 요놈이 마이너스니까 꼴배기 싫어서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할게. 자 그러면 2x 제곱에다가 3x가 넘어오고 더하기 b에다가 a가 7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분의 b를 구하자. 절반의 제곱 빼기 a씨 하면 요게 0이다. 2b가 18이니까 b는 9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네. 쉽지? 꼭. 4라고. 자, 그 다음에 81번 오타 있을 거야, 오타. 내가 아마 촬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찾아봐. 기툴기 뭔지는 알겠지? 뭐야 기출기. 기울기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네, 지금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2차 함수에서 끝에 마이너스 k 더하기 6 보이지? 마이너스 k 더하기 6. 근데 이거 아직 손대지 말아봐.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걸 아마 마이너스 6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거든. 일단 나는 마이너스 6으로 바꿔서 풀이를 할 거니까 그게 맞으면 이따가 수정을 해봐. 그리고 달려로 줄 때는 이런 거 다 수정해서 줄 거고. 자 81번 봐보자. 자 요런 놈이 있는데 요 놈의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는 거야. 근데 요 놈이 또 요 놈에 또 접한데 이때 k 값들의 합을 구하래. 아 마이너스 6이 맞는 것 같다. 왜냐면 플러스 6으로 풀면 k 값의 합을 구할 수 있긴 한데 k가 허수가 나와. 허수가. 근데 함수에서는 허수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저걸로 바꾸면 될 거야 아마. 해보자. 자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일단 이 문제에서 크게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작게 그려볼게. 자 지금 x제곱이 있어.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어.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인 어떤 놈이랑 또 접한다. 뭐 이런 상황이겠지 일단. 뭐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얘가 지금 x제곱이고 이게 직선이고 요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 직선이 양쪽에 다 접한다 이거지 그럼.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거네. 양쪽 다 판별식이 0이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해됐지 이 말? 자 그러면 요 직선을 내가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연립을 하려면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근데 이 직선에 대한 내용은 기울기가 3이다밖에 없네. 자 그럼 일단 뭐라고 쓸 수 있을까? y는 3x 뭐 플러스 b 이 정도로 일단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도 접하고 요렇게도 접한다 하면 K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 자 한번 가보자. 자 먼저 첫 번째 X제곱이랑 연립을 먼저 해야 되지. 자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빼기 B는 0 해놓고 분별식을 구해보자. 9 더하기 4B가 0. 그럼 B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와줘야 되는 거네 일단. 자 그러면 요 직선이 완성이 됐어. 요 직선이 Y는 3X 마이너스 4분의 9다 라고 완성이 됐고, 이제 두 번째 요놈이랑 연립을 또 해보자. 자 얘는 또 요놈을 요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자. 마이너스는 언제나 꼴보기 싫은 거니까. 자 그러면 2x 제곱에다가 얘네가 마이너스를 달고 넘어와. 그럼 3이 사라질 거야 3x가. 그 다음에 더하기 k에다가 플러스 6 하면 4분의 24를 더하면 뭐야? 4분의 15인가? 요렇게 이제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요놈의 또 판별식. 자 k의 제곱 빼기 4ac니까 빼기 8에다가 k 플러스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보면 빼기 30. 자 이렇게 됐고,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럼 근해 공식 쓸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k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k의 합은 바로 근과학의 대관계를 이용해서 8이다 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마다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누구의 합을 구해라, 곱을 구해라 나올 때가 있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2차 방정식으로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일 거야 그런 놈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근과학의 대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답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82번. 자, 요놈이랑 X축이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교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A 제곱을 구하래. 자, 사실 혹시 이거 보고 딱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저여서 합이 아쉬워. 아 그렇지. 두 분의 차가 오겠지. 자, 아. 이게 너네가 시험에 이게 만약에 나오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온 거고 그림 안 그려보고 사실 풀어야 돼. 머릿속에서 그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이 함수 아래로 올라오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두 교점이 있는데 요 거리가 5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이 거리가 5다라는 걸 난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게 5다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뭐 끝난 것 같아. x축과의 니까는 0인 거잖아. 요놈 이꼴 0에서 자, 두 분의 차 내가 외우라고 했었지. 기억나? 글루밍 기억나? 자, 까먹을 시간 없어.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자, 두 분의 차 절대값 상담하러 오셨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외워.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요거니까 자, 베타를 크게 잡았으니까 절대값 씌울 필요 없는 것이고, 절대값 1분의 루트 d a제곱 더하기 24 요게 5가 되는 거지. 그럼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4가 29. 그러면 a제곱은 1이다 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걸 외우면 바로 끝날 건데 안 외웠다면 요짓거리 해야 되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6. 그러면
제곱 더하기 24 얘가 25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물론 생각 안 나면 이거라도 해야지. 근데 외우고 있으면 분명히 편해. 그리고 두 근의 차를 이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방정식에서보다는 함수에서 많이 나와. 거리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두 근의 차 웬만하면 외우고 있자. 오케이? 자, 찍고 상담을 좀 하고 와야 되니까 좀만 쉬었다가 하자. 자, 여기서 해보자. 자, 오늘 2시 넘어도 조금 더 할게. 자, 82번까지 해보자. 83번 들어가보자. 이거 찍었나? 공이? 네. 자, 83번 보면 자, 요놈이 두 점 A, B에서 만난대. 자,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큰 상황이겠네. 두 점에서 만나니까. 자, 그런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해놓고 B 전체 좌표를 다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자, 교점의 X좌표가 하나 나왔네. 이거 뭐 알려준 거야? 자, 우리는 항상 함수 문제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방정식의 근 하나를 알려준 거지 결국. 즉, 요 놈을 연립을 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빼기 k는 0인데 요 놈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자, 그래놓고 다른 근을 구하면 그게 B의 x좌표가 될 거고 B의 x좌표를 여기든 여기든 대입하면 y좌표도 나올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에 k 구하려면 대입하면 되겠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4 빼기 2 더하기 4 빼기 k는 0. 자, 그러면 k는 6 나오는 거네. 자, 그러면 다른 근을 구하기 위해서 k에다가 6을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게 b의 x좌표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b의 y좌표 구하려면 여기나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자, 당연히 여기에다 넣어야 좋겠지. 자, k가 6이었단 말이야. 그럼 b의 y좌표는 뭘까? 마이너스 k가 6이요? 7. 7인 거지. 자, 그래서 결론 b의 좌표는 1,7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느껴보자.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요놈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라고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근 찾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될 게 뭐냐면 k 값을 찾아야 되고 다른 근을 찾아야 돼. 자, 뭐 쓸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공식 말고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언제나 편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베타가 1인 게 바로 나와버리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2가 4 빼기 k인 거야. 그러면 k가 6이다도 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y좌표는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언제나 생각해야 되고 함수 문제도 우리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거의 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 거의 뭐 계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에 84번.
그래프가 살짝 나왔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A랑 B인데 B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궁금해? 나는 바로 막 이게 궁금한데. 자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x좌표가 하필 2 플러스 루트 3이래. 뭐가 궁금해? 혈내근이 궁금하지. 혈내근. 자 그럼 혈내 무리수였으면 좋겠으니까 A랑 B가 유리수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근데 봤더니 유리수래. 그러면 다른 한근이 뭐가 되는 거야? 요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으로 바꾸자고. 혈내근 얘기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연립을 해보면 x제곱 a-3x b 빼기 1은 0인데 요놈의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가 되는 거고 제발 대입하지 말고 근거기수야. 자 두 근의 합은 4야. 4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4 빼기 3이니까 1 요놈이 b 빼기 1 하면 b는 2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예. 그래서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쉽지? 그래서 함수 문제도 다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5번. 자, 85번 보면 자, 요놈이랑 요놈이 자, 요런 표현이 하나 나왔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식이 D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판별식이 D보다는 아니고 0보다. 자, 봐봐. 2차 함수랑 누가 만나는 거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무조건 두 군데서 만나든가 한 군데서 만나든가 안 만나든가. 근데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은 교점이 몇 개 이상이라는 뜻일까? 교점이 한 개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 상황밖에 없는 거고, 굳이 적어보면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 그냥 만난다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냥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냥 만난다는 거지. 만난다는 건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니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뭐 끝났네.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그럼 연립을 때리면 이렇게 될 거고, 자 4분의 D 절반의 제곱 빼기 AC K인가? 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이제 쉽고. 자, 그 다음에 86번. 자, 이런 놈이 있는데
얘랑은 안 만난대. 자 그러면 연립 두 번 하는 얘기지 결국. 자 그러면 요놈이 얘랑은 만나. 그럼 연립하면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어쩌란 얘기야?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이렇게는 안 만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자 1번 2번 해놓고 후다닥 해보자. 자 1번은 연립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을 써보면 요놈 빼기 4ac니까 이렇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자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7 넘어가면 k가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2번 연립하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는 4분의 d를 쓰면 절반의 제곱 빼기 ac 요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k가 뭐보다 작아야 돼? 6보다인가? 이렇게 작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k의 범위는 요거네. 4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자 여기서 정수 k는 누구 있을까? 2, 3, 4, 5 해서 얘는 다 더하면 14가 나오겠지. 오케이? 쉽네. 고. 상진 잘 보고 있지? 상진이 오늘 남아야 되지? 과학 끝나고 나가야 돼요. 아까 이제 숙제 상태를 보고 잘 안 돼 있으면 남기로 했잖아. 화요부터 아니었어요? 어? 화요부터 아니었어요? 화요부터라고 있어요. 야, 전 국민이 오늘부터로 알고 있구만. 화요부터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화요일. 야야야! 저 화요부터 아니었어. 풀었었는데.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니네가 잘못 알았어. 자, 그 다음 헛소리 하지 말고. 자, 넘겨봐. 너네가 딱 여기까지 받았나 지금? 네. 오케이, 요거까지 오늘 끝낼 거야. 자, 87, 89가 같은 거에서 출발하는 거고 약간의 존빨이 좀 있을 거야. 약간의 존빨. 우리가 어떻게 찾았대요? 어? 뭐라고? 아니 달려 아니다. 오타 찾았다고? 달려서 이따 얘기해. 자, 87번 한번 봐볼게. 자, 87, 89에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존빨이 하나 있긴 있어. 자, 일단 요거 보면 y는 요 놈이랑 요 놈이 자 k 값에 관계없이 접한대. 자 이거 관계없이 나오면 뭐야?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 다음에 접한대. 그럼 판별식이 0인 거지? 연립한 다음에 그럼 요걸 쓰면 요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방정식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그때는 방정식이 있으면서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사실상 방정식에서 나온 문제랑 같은 거고. 그래서 일단 연립을 해보면 x제곱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의 판별식은 이제 적어보자. 그럼 판별식은 바로 적어버리면 얘가 0이다가 되는 거지. 자, 4k 제곱은 날라가고
얘가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를 좀 할 거야. 자, 그럼 K 있는 놈을 보면 8A, 4A 4A 빼기 8K 나머지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0. 그러면 A는 2. 자, 얘도 뭐여야 돼? 0. 자,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6. 그러면 B는 4.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저 직선이 누군지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저 직선이 Y는 2X 플러스 4다.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막 얼핏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존발 하나 잠깐 들어갈게요. 자,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2차가 뭔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등식 상황이 되는 거야. 2차가 관계없이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2차만 가지고 하는 거야. 연립을 하지 않아. 2차를 바로 K로 정리를 할 거고 판별식이 0이다를 써볼 거야. 그러면 저 접하는 직선이 저절로 나오게 될 거야. 자, 한번 볼게. 자, 저 2차만 K로 정리를 할 거거든. 여기다가 써놓을까? Y도 넘길 거야, Y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 놈만 본다는 거야, 요 놈만. 근데 Y도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을 0으로 만들라는 거지. 그러면서 K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K 제곱에다가 K 하나짜리가 2X랑 2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없는 것들이 X제곱 빼기 5 빼기 Y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절반의 제곱 빼기 A씨 가 0 X제곱 가지. 자, Y만 놔두고 다 넘겨버리면 Y는 2X 잠깐만 플러스요 플러스 맨 위. 여기? 요렇게 저 직선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B가 그냥 2, 4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지. 자, 요게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요게 그렇게 대단히 빠르다고 안 느껴지기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판별식 써야 되는 거니까. 얘도 뭐 연립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뭐 연립하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판별식 똑같이 썼고 뭐 항등식 처리하는 게 뭐 크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야. 자, 얘도 어쨌건 K로 정리를 한번 했고 판별식 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줄수로 보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지만 대단히 빨라 보이지는 않긴 하단 말이야. 근데 요 관계없이 접하는 직선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문제들이 생겨 이제. 그 밑에 문제들 특히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또 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직선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요거는 뭐 대단히 막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기억하기 싫으면 뭐 정석대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고 일단 우리가 지금 요 밑에 있는 두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해볼 거야.
88번 넣어보자. 자, 요놈이 또 뭐 K 값에 관계없이 나온 거야 지금. 자, 이번에는 X축에 접한대. 자, 그러면 X축에 접한다 그랬으면 접하는 직선이 X축인 거고 X축이라는 건 Y 꼴 0인 거지. 예. 그치? 자, 그러면 얘를 K로 정리를 해볼 거야. 자,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로 정리. 자,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1K 될 거고, Y까지 넘기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예. 자, 여기서 바로 판별식. 잠깐만. 성우 뽑아줘야 되는데 소도 한번 뽑아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날려보고, 자, Y만 놔두고 다 넘기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Y는, 자, 이게 2에다가 1 빼기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Y. 요 놈이 돼야 돼. Y 이꼴 0이. 그러면 얘도 0, 얘도 0이니까 바로 A도 1, B도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놈도 아무튼간 관계없이 접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냥 2차식 그대로 놓고 K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를 때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제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긴 해. 그냥 다른 직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 놈의 판별식을 구해서 0이다 해도 이제 충분히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존바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 거고. 자, 89번을 한번 봐볼게. 자, 요 놈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접점의 x좌표가 FA다라고 해놓고 F1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자, 사실상 88번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88번은 이렇게 푸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 X축에 접하는 건 사실 그냥 해도 돼. 근데 그냥 일부러 한번 그냥 보여준 거고 연습 삼아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얘는 X축에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직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놈 대놓고 판별식을 쓰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연습하려고 보여준 거고, 89번 같은 경우는 요 직선에다가 뭐 접점도 구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그 직선의 뭐 Y절편이나 X절편을 찾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직선을 구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문제는 존바를 사용해야 조금 더 빠르고 편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해볼 거야. 자, 얘를 A로 정리를 해볼 거야. 다 넘기면서. 자, 왼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지? 4A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A 플러스 3, 아니 X 2X 플러스 3A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는 0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이놈의 4분의 D를 구하면 빼기 4X제곱 빼기 4Y가 0 4X제곱 날라가고 Y만 넘겨서 4로 나눠주면 3X 플러스 4분의 9 요게 이렇게 항상 접하는 직선이 된 거야. 이걸 최대한 빨리 구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이제. 자,
그 다음에 봐봐. 지금 일단 뭐 대충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 뭐 A에 상관없이 아무튼가 접하는 뭐 이런 놈이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접점을 구해야 돼. 접점의 x좌표를 구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 자, 접점도 교점이지. 예. 그럼 접점을 구하려면 연립해야겠지. 그치?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연립을 해보면,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얘랑 얘를. 요 놈을 요쪽으로 넘길 거야, 지금부터. x제곱에다가 4a가 넘어와. 4ax가. 그러면 3 빼기 4a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4a 제곱 빼기 6a 더하기 4분의 9는 0. 자, 요거 이제 근을 구해야 되지. 예. 자, 어떻게 구할까? 저거 그 자, 이런 거 웬만하면 인수분해 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지. 예. 그러려면 얘를 또 인수분해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네. 너무 불편해 보이지? 예. 자,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어. 뭘 것 같아? 사곱해요? 아이, 좀 느껴봐. 이게 일반적인 교점이 아니고 접점인 게 포인트야. 중근? 중근이지. 예. 자, 중근이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요놈의 판별식을 또 구해서 A 값을 구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A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뭔가 성립이 안 될 것 같고 왠지. 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요쪽에 나와야 되는 게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다. 뭐 이런 것도 써먹을 수가 있을 거고. 이해됐어? 예. 자,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자, 내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 2차랑 직선의, 물론 2차랑 2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접점의 x좌표는 연립 후의 꼭 x다 라는 거 기억하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이렇게 있어. 2차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해. 그러면 요놈의 x좌표가 중요한 거지. 근데 얘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돼? 요 직선이 x축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함수가 같은 점에서 접하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요 점을 찾는 거야. 자, 얘를 아직도 방정식으로만 생각하고 보면 중근을 찾아야 돼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 함수만 떨어뜨려 볼게. x축 없이. 그럼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진짜. 꼭지점이지. 그럼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네. 오. 이 x좌표랑 이 x좌표는 무조건 같을 거 아니야. 사이.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꼭 x만 찾으면 됐던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끝났어. 이놈의 꼭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4a. 즉 정리를 좀 하면 2분의 4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요게 fa래. 그러면 f1은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또 사실 당연한 게 우리 생각해보면 완전 제곱식이면 요놈의 절반의 제곱이 와야 되잖아. 예. 이 숫자를 한번 해보자. 만약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가 있어. 그럼 뒤에 누가 와야 돼? 3을 4분의 9, 즉 2분의 3의 제곱이 와야 되지. 그러면서 얘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그래서 2차 함수의 꼭 x도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야. 다 이게 같은 이유인 거야, 결국은.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가 나중에 문제도 하나 나오는데
접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 순간이 당연히 와. 2차 함수 판별식 배우고 접하는 거 배우니까 당연히 나온다고. 그럴 때 접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연립해가지고 근까지 구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나마 숫자만 돼 있으면 뭐 근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런 식 뭐 이거 시험 지금 니네가 내가 지금 이걸 적고 있어서 그렇지 너네가 이제 연립해서 구해야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니네가 잘 풀고 있다고 생각하겠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연립한 다음에 x만 구하면 접점 x가 바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야 마음이 편해 이런 거 나왔을 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 존빨 이용해서 직선을 아주 조금 더 빠르게 구한 거야. 꼭 이걸 안 해도 구할 수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접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해. 근데 접점의 x좌표는 연립 후에 꼭 x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너무 마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봐봐. 사실상 얘도 쓸 필요도 없지 지금. 예. 딱 적다가 여기까지 나오면 나오는 거야 바로 꼭 x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